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오늘이 3월 31일입니다. 녹화일이. 이 영상은 4월 3일쯤 업로드 될 텐데요. 벌써 이제 3월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사를 해서 지금 보이는 배경이 거의 비슷해 보이시지만, 이사 와서 열심히 짐 정리한 결과입니다. 이사를 와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또 다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책들은 그래도 많이 읽었습니다. 이사를 엊그제 해가지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책들을 봤고요. 그 중에서 또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들도 몇 권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저 사람은 저런 책을 한 달간 읽었구나. 내가 읽은 책은 뭐가 있나? 또 이런 책도 좋은데, 이런 이야기들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장 이달에 처음 본 책은 C.S. 루이스의 기쁨의 하루라는 책입니다. 기쁨의 하루? 이런 책을 루이스가 냈었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책은 C.S. 루이스가 여러 책과 글들에 썼던 그 내용들을 발췌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옮겨 놓은 거죠. 근데 이 책의 독특한 점은 1년 365일을 맞춰서 날마다 그 날에 어울리는 글들을 뽑아놨다는 거죠. 물론 1년 365일 매일 그날이 무슨 특별한 날이라서 그날에 어울리는 글을 뽑아놓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 기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교회력과 관련해서 부활주일이라든지 성령 강림 주일이나 성탄절이나 이렇게 그 시즌과 관련돼서는 그 전후에 관련된 글들을 좀 모아놓는 그런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일단 365일이니까 365페이지 이상은 돼야겠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이제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 매년 그 날짜가 조금씩 바뀌는 교회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들은 또 따로 이제 뒤에 덧붙여 놓기도 했으니까요. 이 책에 나온 글들은 물론 대부분은 읽어봤던 것들입니다. 루이스 책들을 다 봤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글들도 아주 몇 개는 또 있었고, 또 이런 기획들이라면 한 번에 저는 쭉 읽었지만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오늘과 관련된 루이스의 글은 뭐가 있지?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책은 케빈 엘리엇이 쓴 과학에서 가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과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사실의 영역만을 다루고 가치 영역은 과학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가치의 영역은 뭐는 좋고 뭐는 좋지 않고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종교나 윤리에서나 이야기하는 거지 과학은 그렇지 않아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저자는 과학 철학자인데요. 이 과학을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어떤 걸 연구할지, 어떤 식으로 연구할지,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 모든 전 과정에 굉장히 가치의 영향이 크더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실 과학은 이렇게 가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단지 그걸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애써 부정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차피 가치가 개입될 거라면 어떤 가치가 어떤 식으로 개입될지 그 과정을 조금 더 철저하게 우리가 설계하고 그걸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있게 봤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본 책은 폴 스티븐스와 클라이브 림이라는 공저자요. 두 명이 쓴 돈은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제목이 아주 노골적이죠. 돈은 중요하다. 이거는 돈과 관련된 기독교적 관점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물론 이런 책들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쓴 책의 조금 더 독특한 점은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가치 중립적인 무엇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것이 거기에 어떤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부여된 채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처럼 그냥 그걸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돈은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지라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처럼 저는 들렸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것이 영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심성이 짙게 결부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고,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죠.
한 번쯤 읽어보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 책은 시오무노 나나미가 쓴 십자군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 첫 번째 권을 읽었고요. 앞선 책에서는 어떻게 십자군, 제1차 십자군이 성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그 1세대들이 가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원도 없었고 또 애초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그 후계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이전과 다르게 서로 협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계격파,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각계격파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여전히 재밌습니다. 이 십자군과 관련된 이 연대기 이야기들 관심 있는 분들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 책은 도널드 밀러가 쓴 재즈처럼 하나님은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도 이 저자의 일종의 자서전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서전인데 어떻게 자신이 기독교로 회심하게 되었는지 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어렸을 때 이런저런 고생들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되찾고 모든 것이 잘 됐더라 할렐루야 이런 종류의 내용은 아니고요. 책 제목을 보시면 재즈처럼 하나님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재즈의 특성을 아시는 분들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책에 나온 설명에 따르면 어떤 즉흥성, 이게 어떤 잘 짜여진 정합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또 저렇게도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진 게 이 재즈라고 하잖아요. 이 재즈처럼 하나님이란 이 책의 저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리로도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굉장히 큰 진폭을 따라서 좌우로 방황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듬더듬 찾아가면서 나름의 리듬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서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고요. 이 저자의 신앙 여정을 따라가 읽으면서 이건 나랑도 비슷하지 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 조금 캐치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신앙이 꼭 어떤 정형화된 한 가지 모습으로 해나가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다면 읽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C.S. 루이스가 쓴 루이스가 메리에게. 그래서 최근에는 비아토르에서 메리에게 루이스가 라고 제목 순서를 좀 바꿔서 어순을 바꿔서 내기도 했죠. 이 책은 지난 그 독서 모임 때문에 함께 읽었던 책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읽어봤는데 역시 좋죠. C.S. 루이스는 평생 여러 사람들과 편지를 교환했는데요. 이 메리라는 미국에 사는 분, 루이스는 영국에 살고 있었죠. 미국에 사는 한 노부인과 오랫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책은 그 중에서 루이스가 보낸 편지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죠. 뭔가 대단한 논리적 전개라든지 신학적 과정, 뭐 그림을 그려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아주 따뜻한 조언이 담겨 있죠. 바로 앞에 설명했던 재즈처럼 하나님을 썼던 이 저자가 이 루이스랑 만나서 대화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아주 차분하고 또 잔잔하게, 그러면서 따뜻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이 메리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조은상이 쓴 화교 경제권의 이해라는 책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화교가 등장하죠. 해외에 거주한,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국계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룬 여러 경제권이 어떤 모양인지에 관한 설명, 일종의 보고서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주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상당 부분의 어떤 경제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거, 일부 나라들에서는 절반 이상, 70%, 80% 이상의 경제를 이 화교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 봐서 굉장하죠. 근데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 리콴유, 싱가포르의 수상, 초대 수상,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 화교였다라는 거. 저는 이게 첫 번째로 좀 재밌었던 부분이,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그렇게 아시아 거의 전역에, 특별히 남아시아 전역에,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화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중국과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선 그 비중이 굉장히 낮죠. 그 주된 이유는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권 때 이 화교들을 많이 탄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눌러놨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 책이 재밌게 쓰여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책은 이 아시아, 특별히 동남아시아 전역의 이 화교 출신들이 얼마나 크게 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좀 익혀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오랜만에 또 철학책입니다. 시몬 베유가 쓴 중력과 은총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제목이 독특하죠. 중력과 은총. 사실 이 책을 제가 읽게 된 건 이 지난달에 봤던 책들 중에서 두 권에서 서로 장르도 다르고 전혀 뭐 비슷하지 않은 두 개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시몬 베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철학자에 대해서. 프랑스 출신의 유대계 여성 철학자입니다. 오빠는 또 유명한 수학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은 이 제목에서 거의 반은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력이란 이 사람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힘이죠. 원래 이제 물리학의 개념인데 여기서는 어떤 인간의 한계, 인간을 제한하게 땅에 붙어 있게 만드는 무엇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은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무엇. 이 배우는 기독교를 거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톨릭을 받아들였는데 세례는 받지 않았대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의 철학에선 이 기독교적 관심사가 많이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총도 역시 1차적으로는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을 바랄 때 비로소 사람이 더 나아지고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씁니다. 다만 이 책은 뭔가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쭉 이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남겼던 글들을 편집자가 모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철학책이지만 아주 어렵게 그렇게 읽히는 건 아닙니다. 한 편 한 편 그냥 한글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달의 마지막으로 본 책은 숀 비테리 쓴 귀한 서점에 누추하신 분이라는 재미난 제목의 책입니다. 귀한 서점에 누추하신 분이. 이 저자인 숀 비텔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중고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여러 손님들을 분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누추하신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누추한 손님들. 그러니까 조금 꼴불견 내지는 이색적이고 조금 불편하기도 한 그런 손님들을 유형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근데 유형 분류하는 걸 마치 무슨 분류학자가 학명, 종명 막 따지듯이 라틴어로 막 이런 사람은 뭐 코를 훌쩍이는 사람, 방귀를 뀌는 사람, 계속 쯧쯧쯧거리는 사람, 이걸 각자의 학명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죠. 이거 뭐 그러면 책방 사장이 손님들 불평하는 거냐? 뭐 그렇게 읽으실 수도 있는데 불평 맞죠. 근데 뭐 위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과장된 유머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방에 대단히 여러 사람들이 오고 또 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그냥 이걸 뭔가 가르치듯이 각 잡고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유머러스하게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책을 보시면서 너무 진지하게 비판하실 필요도 없고요. 책 보면서 나도 가까운 한책방이 있는데 중고서점인데 한번 가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책을 읽는 보람 충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3월 한 달은 9권의 책을 봤습니다. 후반부엔 조금 가벼운 책, 얇은 책을 보기도 했는데요. 철학책도 마지막에 그래도 껴 있었고 나름 괜찮은 독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이 있다면 역시 C.S. 루이스가 쓴 루이스가 메리에게, 요새 나오는 책은 메리에게 루이스가 라는 책이 아닌가 싶네요. 어렵지 않으면서 기독교적인 좋은 따뜻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괜찮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재밌게 보신 책이 어떤 거였나요? 우리 댓글로 서로 공유하면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4월에도 새로 이사 온 이곳에서 또 좋은 영상 열심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